자, 2022년 경기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달쌤이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2022년은 내년이에요. 올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2022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2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능 같은 경우도 올해 11월 달에 수능은 2022년 수능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막 자료를 검색하시다 보면 2021년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자료는 올해 자료가 아니에요. 지난해 자료예요. 그리고 올해 자료를 2021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경우는 잘 모르고 설명을 한 경우니까 너무 그 내용을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법부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 경기지역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오늘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먼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학생들이 이제 영재교육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 학생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문항 보면 첫 번째 문항이 대부분 그거예요. 영재교육원에 지원한 동기를 쓰세요. 왜 영재교육원에 지원했나요?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그거랑도 연관성이 있겠죠.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학생이 영재교육원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은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그 정식으로 인가관한 교육청 같은 경우,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기록이 된단 말이죠.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이 되는 기관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가를 받은 영재교육기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아니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다른 뭐 영재센터라든지 영재교육원인데 뒤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요. 뭐 브릿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정식 영재교육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 말고 정식으로 인가관한 영재교육원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영재성으로 이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의 학생의 뭐라고 할까요? 무기, 장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가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에 이어져 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무슨 과정, 몇 시간 중, 몇 시간 이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도록 되니까요. 나중에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활용되는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의 영재교육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는 뭐 날짜도 줄어들고 학생들과 모여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재교육원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방학 때라든지 집중 탐구 기간 이렇게 정해서 학생들과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또 교육이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영재 교육기관별로 학생들 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뭐 진행된 비율이 다 다르긴 한데 내년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영재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기주도적 연구활동의 첫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이 학교나 학원에서 뭔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 수동적으로 받아서 학습만 하다가 영재교육원에서는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탐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학생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나
그런 뭐 실험실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수준 높은 탐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조별 활동이나 발표, 토론 등을 영재교육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원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토론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정은 가천대 영재교육원이에요.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각각 분야별로 몇 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슬기로운 즐거운 행복한 과학자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융합과정이라서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뭐 공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등과정 매스게이트라든지 자연현상과 물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야를 정해서 어떤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탐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준 높은 탐구를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배우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영재교육원이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원에 가는 것도 좋겠다. 이거는 동국대요. 동국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 물리, 그다음에 동식물, 그다음에 수학, 화학, 뭐 ICT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ICT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야인지 생소한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런 경우도 경험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영재교육원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유능한 인재들과 인재풀 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친구들.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오는 친구들은 그 학년에서 그 지역의 그 학년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같이 탐구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어머님들께 주로 여쭤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이 영재교육원에 가죠. 영재교육원이에요. 영재교육원에 가게 됩니다. 이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경험이 학생이 상위 학교를 진학하는데 예를 들면 영재학교라고 해볼까요? 영재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특목고 이런 데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 혹은 안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숫자 2 적어주세요. 도움이 안 된다 33 적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원 스펙이 꼭 필요하다. 2번인가요? 33번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오, 다들 2번이신데요. 33번 없으세요? 33번. 33번 없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에 선발을 할 때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스펙이 도움이 되느냐?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뭐 여러 군데 저 말고 다른 곳에다가 물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 할 때 영재교육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는 저 혼자 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었고 다른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이었고 뭐 부원장이었고 팀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어떤 그런 수입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김개똥이, 김말똥이, 김소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영재교육원을 다녔었는지 안 다녔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거꾸로. 올해 영재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영재교육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봤더니 얘네들이 영재교육원에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영재학교에 합격하려면 영재교육원을 다녀야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맞는 논리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유능한 인재들과 인재풀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그 나이대에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모여요. 그죠? 그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거고요. 그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나중에 영재학교를 가고 특목고를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원래 똑똑한 친구였고 최상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았어도 영재학교에 왔을 거예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똑똑한 친구들은 어딜 다 가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다 간단 말이죠.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라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에 가야 특목고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에 합격하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원에 대부분 다 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경험치, 그러니까 뭐 영재교육원을 준비해 보면서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그다음에 산출물도 만들어보고 면접도 겪어보고 이런 경험치는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 요소죠. 그런 경험적인 요소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지만 영재교육원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영재학교에 합격한다, 특목고에 가산점이 있다, 이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저도 영재교육원 입시를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원에 다녀야 영재학교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걸르세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 설명에 참석하셨으니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영재교육원은 그런 스펙상으로 학생들이 이제 다음 특목고를 가기 위한 그런 스펙으로 점수로 하시기보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영재교육원에서 배우는 과정이 다음 학년으로 다음 과정으로 다른 상급 학교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능한 인재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또 특목고나 이런 데서 만날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고요. 학생들의 인재풀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이제 주말에 교육을 하면 학생들 영재교육원에 집어넣어 놓고 어머님들 근처에 카페에 가서 모이시잖아요. 그죠? 근처에 카페에 이제 가서 학생들 기다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매주 만나니까 아, 저 엄마도 누구네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같이 또 친하게 지내게 되세요. 그럼 그 어머님들끼리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좋은 인재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산출물이죠. 그다음에 면접, 창의적 문제해결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 혹은 영재성 검사, 온라인 과제평가 이런 과정들을 막 거치게 돼요. 평소에 학생이 학교나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진 않죠. 그죠?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 먼저 이런 입시 과정들을 겪어보게 되면 나중에 영재학교라든지 특목고를 준비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디? 대입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니까 훨씬 더 먼저 접해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영재교육원을 가기 위한 영재교육원의 장점이라고 봐야지 특목고 가기 위한 스펙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다른 어머님들께는 영재교육원 가야 특목고 갈 수 있대 이렇게 막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죠?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영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이유들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괜찮죠? 친구들에게 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영재교육원은 왜 가야 되는지.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너가 영재교육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경험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이들에게 납득을 시키시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저학년이라면 굳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똑똑한 친구들이 한번 경쟁해보는 게 어때? 너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뭐 다들 학부모님들이시겠지만 학부모님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자 학부모님이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예전부터 설명회 진행하면 학원이나 이렇게 학생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댁에 계신 자녀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일까? 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영재성이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영재란 타고난다 1번, 만들어지는 거다 5번,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실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영재는 타고난다 1, 아니다 만들어진다 5, 이렇게 한번 참석해. 오, 좋습니다. 5번도 계시네요. 1번, 1, 5 모두 다. 1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5, 1.5. 1.5. 좋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들 작성하신 거죠? 참여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예? 제가 무료로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이렇게 신청하고 참여하시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답도 막 2번씩 적어주시고 채팅이 막 바바바 올라갈 수 있게. 그럼 제가 즐거워서 더 열심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영재는 뭐 타고나는 부분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영재란 무엇일까요? 영재. 영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학생,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영재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영재. 어떤 아이가 영재야. 어떤 느낌. 뭔가 한 분야에 완전 진짜 집중하고 약간 보통 아이랑 다르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독특한 약간 그런 영재라는 이미지, 저가 갖고 있는 영재라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요. 어떠세요? 영재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설명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니까 오늘은 몇 분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런 설명회를 매년 여러 번 진행하거든요. 설명회 진행한 지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설명회 교육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재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영재라고 하는 것은 혜태 같은 거예요. 혜태. 혜태라고 늘 말씀드려요. 혜태. 혜태.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없어. 영재는.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그런 거죠. 영재란 그런 거예요. 영재는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없어요. 희한하죠.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디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영재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나더 레벨이죠. 진짜 영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뭐 가끔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영재 얘기를 포기한 친구죠. 예. 영재라고 해서 진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은 주변에 잘 없습니다. 딴 데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친구들은, 평가를 받은 친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영재에 뭐 걸맞는 교육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영재가 아닌 척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영재인 것 같은데 영재 아닌 척 그냥 학생들 무리에 섞여서 영재가 아닌 척 감춰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영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성공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다들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혜태와 같은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영재를 우리가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영재교육원이요.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를 선발하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영재가 없다면서요. 그죠? 제가 얘기한 건가요? 네? 우리 주변에 영재가 없어요. 영재가 없어요. 근데 영재교육원에서 누구 선발하는 거예요? 영재를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재교육원에서 선발하는 학생은 영재가 아니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요. 영재를 뽑는 게 아니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이 특별한 교육이 바로 영재교육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얘는 영재교육을 받아도 돼. 이렇게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지 영재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면 밥 잘 먹고, 그죠? 게임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가끔 공부하라고 소리치면 마지못해 들어가서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고 나면 나와서 놀아볼까 한번 눈치 보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과연 영재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영재교육 대상자는 어떨까? 영재교육 대상자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능력을, 잠재력, 이런 뛰어난 재능, 이런 능력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시거나 속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대부분 집에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학생을 영재교육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학생이 1년 내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영재교육 선발이 하반기에 진행되는데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꾸준히 영재교육원을 위해서 달리는 친구들이 잘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영재교육원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렇게 준비하는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원 준비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안 맞아요. 영재교육원에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1년 동안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기간은 영재교육원 선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서서 뭐 2개월, 3개월 이 정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학생이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긴 한데 영재교육원 선발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재교육원에 영재가 가는 것이 아니다. 영재교육 대상자가 가는 것이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년 내내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 영재교육원 입시 2달, 석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고, 한 달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그 한 달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에 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에게 어려운 내용이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큰 벽이라고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선발 방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지필평가 이게 있었죠. 지필평가가 있거나 지필평가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심층 면접에 가보면 심층 면접 때 준비물이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래요. 그죠? 면접이니까 면접 가서 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 전 면접 다녀오겠습니다. 면접이니까 저는 입만 가지고 갈게요. 주둥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준비물로 필기도구를 갖고 오래요. 뭐예요 이거? 시험 본다는 거예요. 면접 데리고 가서 시험도 치르고 토론도 시키고 활동도 하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준비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런 어떻게 집단으로 딱 모아놓고 시험을 치른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작년에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면접을 진행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학교도 있고요. 학생들을 영재교육원에 부른 다음에 옆 교실에 앉혀놓고 옆에 평가자들이 있고 교실과 교실 사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한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지필평가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본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활동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평가하기 수월한 학생들이 평가하기 가장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출 서류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생활기록부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영재성 입증자료, 뭐 연구활동 자료, 뭐 산출물, 동영상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죠. 그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온라인 평가 같은 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경기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온라인 평가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류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특별한 학교를 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경기 지역은 잘 없으니까 하지만 온라인 평가 이제 면접 같은 경우 온라인 평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발 과정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면접 평가 방법과 내용의 변화, 직접 학생들을 데려다가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에 맞게 또 학생들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필평가, 예전에는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쓰고 그 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점수화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내지 않다 보니까 제출 서류의 중요성이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다 걸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에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내용을 더 고민을 해서 더 수준 높게, 더 영재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생활기록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추천서도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소개서, 영재성 입증자료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더 영재성이 있게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나 영재성 입증자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면접에서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나 영재성 입증 자료에서 면접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할 만한 거리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준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재교육원을 준비한다든지 질문을 했는데 뭐 문의를 했는데 작년이랑 별 다를 게 없어요. 예전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평가 방법에 대한 분석이 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올해도 지필평가를 보겠다고 하는 영재교육원이 한 군데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지필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학생들을 데려다가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영재교육원에서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그때 코로나가 얼마만큼 유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 서류의 반영 비중이 늘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면접에서도 활용되니까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준비를 하셔라. 면접에서는 학생들에게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서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질문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댄다든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주고 왜 그런지 그것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의 면접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이 변화가 됐으니까 이거에 맞게 준비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실 내용은 경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올해 모집 요강인데요. 뭐 다산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선발되고요. 보면은 몇 학년 학생이 어느 지역 학생이 어느 지역 몇 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산과정 같은 경우는 경기 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2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20명 이내인데 경기 지역 안양 지역 학생 절반 정도 나눠서 뽑습니다. 반반 나눠서 뽑으면 안양이 아닌 경기 지역 학생이 한 10명 정도 TO가 있다. 근데 그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빼고 나면 사실 10명도 안 되는 TO를 경기 전체 학생이 나누어서 가져야 되니까 경쟁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 안양 지역의 과학 심화 과정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영재학급을 수료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발명 과정. 예전에 그냥 발명 과정이었는데 여기 소프트웨어 과정이 추가가 됐어요. 요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 선발 과정, 학생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학년 학생들 발명, 그다음에 여기 5학년 학생 사사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선발이 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안양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등은 중학교 학생, 올해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선발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경기 지역, 영재학급 혹은 영재교육원 수료한 학생, 수료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년과 지역들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자 살펴보시면 내야 되는, 그러니까 진행되는 선발 과정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1차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전형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될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언제 제출해야 되느냐 이제 9월 27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네, 다산 과정은 여기 보시면 다산 과정은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 같이 뽑아요. 똑같이 경쟁합니다. 현재 2학년, 현재 3학년 학생이 똑같이 서류 내서 똑같이 평가받아서 이렇게 돼요. 학년별로 몇 명 뽑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학년 학생이 그래도 매년 뭐 뽑히긴 뽑힙니다. 네, 전혀 안 뽑히는 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2차 전형으로는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차 전형에서 학생이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동영상 어떤 식으로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요거 잠깐만요.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요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요거 경인교대 자기소개서 동영상 제출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화면이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전혀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죠. 자기소개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해야 되고 동영상 제출해야 됩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지원 분야에 대해 학생이 관심과 열정, 연계성,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어떤 탐구한 내용이어도 되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탐구한 내용이라고 하면 탐구한 결과를 포스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원래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자유탐구 발표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탐구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뭔가 발명한 내용, 발명품이 있다면 발명품을 시연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영상을 1분 30초, 90초 이내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제작하는 방법은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편하게 촬영하시면 되고 편집하지 마시고 한 번에 원테이크로 끝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간단한 대본 같은 거 미리 제작하셔가지고 학생이 그거 외우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겁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고 뭐 작년에는 자막을 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그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든 괜찮아요. 탐구한 내용도 괜찮고 영재학급에서 공부한 내용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근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했던 실험 뭐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잘 평가가 좋게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책을 읽고 어떤 탐구했던 내용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만든 발명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드시면 돼요. 설명하는 내용 중에 왜 이런 탐구를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만들게 됐는지, 아니면 이런 탐구를 하게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고, 그거에 대해서 뭐 더 발전된 내용들이 있죠. 뭐 더 해보고 싶은 탐구라든지, 내가 한 탐구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는지, 뭐 이런 것까지 영상에 담게 되면 아마 90초가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 이거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 제작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경인교대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과 장점과 약점 한 가지씩 쓰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 관련해서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세 가지 이내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 강점과 약점을 작성하시는데 강점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가 잘하는 게 많잖아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놀기도 잘 놀고 그죠? 게임도 잘하고 TV도 잘 보고 하는 게 엄청 잘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그중에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써서 얘는 밥을 잘 먹습니다. 하루에 12끼를 먹을 정도로 잘 먹습니다. 12끼를 먹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 간식도 또 먹습니다. 그 간식이 너무 많이 먹어서 얼마만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하는 내용,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이 얼마나 그 학생의 장점인지 자세하게 써주시는 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약점이 있다면 자신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나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그럼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약점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여기에 자신 약점을 적었다면 저는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까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세 가지 이내로 적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세 가지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세 가지를 다 500자로 적게 되면 첫 번째 것도 대충 적게 되고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에 어떤 탐구를 왜 하게 되고 그 탐구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까지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한 가지 탐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분량이 남는다면 어떤 탐구도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정도 마무리하시면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경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자기소개서와 동영상 산출물 해서 1차 평가가 진행되고요. 이 1차 평가를 통과한 친구들은 2차 심층 면접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은 제가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특강이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 특강을 수강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무료 첨삭을 또 해드립니다. 그럼 첨삭 받으셔서 효과적인 내용으로 제출을 하시면 1차 서류 과정을 통과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랑 동영상 산출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학생이 직접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서포트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강의 보내드리고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리고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제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제가 적절한지 제가 확인을 해드려요. 어머님 요건 학년과 지원 분야에 비교해 봤을 때 비추어 봤을 때 좀 수준이 좀 낮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기 직전에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시고 이런 내용은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하시고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시면 자기소개서와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쉽게 좀 더 제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서류 제출 다 해놓고 심층 면접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만한 내용,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좋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지식 수준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마다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면접에서 나오거든요.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나 학원이나 뭐 이런 데 잘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강의와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준비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심층 면접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했는데 사실 요거는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아직 심층 면접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올해 기출문제 풀이 강의 공지를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해도 진행될 거니까 면접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출한 서류라든지 동영상 산출물에 따라서 학생마다 질문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통 문제가 있고 학생마다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본인이 면접을 잘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동영상 산출물에 따라서 나한테만 주어질 질문이 무엇일지 저랑 실제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보는 그런 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들 각 단계별로 필요하신 부분들 신청하셔서 준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선발하죠. 수학, 정보, 과학 과정으로 선발합니다. 어떤 수업 내용이 진행되는지 참고하시고요. 중등 과정이 있어요. 중등 과정은 수학, 정보, 과학 두 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 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5, 6학년만 올해 기준 5, 6학년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고려하셔서 지원할지 말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대학교도 학생들 수준이 많이 높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수준이 많이 높고 아주 선생님들도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의욕적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하죠? 호불호가 갈린다 그래야 되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영재교육은 되게 좋아요. 영재교육은 최고예요. 또 다니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서 초등과정 들어가서 중등과정까지 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만하고 싶은데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영재교육원이 맞긴 합니다.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이에요.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은 이제 자기소개서랑 활동 경력 보고서를 제출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은 기존에 영재 교육원을 다녔던 이력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나는 영재교육원에 다닌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아주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캠프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캠프 전형, 말 그대로 캠프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모아서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캠프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캠프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탐구활동 보고서, 요 탐구활동 보고서 요걸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캠프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캠프 전형은 캠프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관찰 전형이 있고 관찰 추천 전형이 있고 캠프 전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1차죠. 1차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2차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70% 정도, 면접 대상자의 70%, 여기는 면접 대상자의 30%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1차 통과한 친구들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 전형은 과거에는 캠프를 직접 진행했지만 올해는 그게 어려우니까 탐구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게 될 거고요. 관찰 추천 전형도 아까 보셨지만 활동 경력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두 전형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있나요? 자기소개서 있죠. 자기소개서와 활동경력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탐구활동 보고서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차이는 이제 영재교육을 다닌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받고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고
아주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지금 올해 요강은 아직 올해 양식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게 9월 말 정도, 9월 28일인가 이때쯤 발표된다고 지금 공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 가지고 왔거든요. 참고만 하시고 올해 자기소개서 양식이 발표되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하게 된 동기, 흥미와 관심, 하고 싶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석에 가까운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특강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첨삭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강의 보내드리고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리고, 그다음에 활동 경력 보고서도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내용 적절한지 이런 것들 봐드리니까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보시면 심층 면접 대비 방법. 심층 면접은 아주대 같은 경우는 보셨지만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정보 이렇게 나눠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에 따라서 이렇게 요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창의성보다는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사고력, 그러니까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더 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내용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50제, 수학 50제, 과학 50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보 영재, 소프트웨어 정보 영재 모의고사 요 교재로 보시면 효과적입니다. 네, 교재들이 참 좋죠. 네, 제가 써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랑 준비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심층 면접에 잘 나오는 기출 문제들 제가 모아서 진행했고요. 학생들마다 이제 제출한 서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최신의 이슈들을 접해볼 수 있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뭐 아니면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문제들, 뭐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교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서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대학교 모집 요강이랑 대비 방법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모집 요강과 대비 방법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초등 심화과정 해갖고 초등학교 4, 5학년 선발되고요. 그 다음에 6학년 중학생, 요거는 이제 중등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지역 소재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인데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해갖고 지필고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필평가를 우리 꼭 봐야겠다.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우리 안 받고 대신 산출물 하나 내고 그다음에 지필평가 봐서 면접 대상자 선발하겠다.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설명드렸던 영재교육원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 확인하시고, 자 보시면 이제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연구활동 보고서 세부라고 했는데 한 개를 세 개로 복사해서 내라는 거예요. 원본 하나, 사본 두 개 이렇게. 연구활동 보고서를 세 가지 내라는 게 아니라 한 개 준비해서 5페이지 이내에 연구활동 보고서 하나를 준비해서 똑같은 복사본 세 개를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니까요.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요거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선발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면접 대상자는 또 면접에 가서 학생들을 최종 경제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게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해당자에 대해서는 추천서라든지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료 혹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제출 서류가 있고 특이한 점은 시험을 본다. 지필평가를 볼 예정이다. 이렇게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면 뭐 연구활동 보고서를 도와드리는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시자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세요. 가이드 해드립니다. 연구활동 보고서가 5페이지 이내니까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작성하실 때 어려운 부분도 도와드릴 거고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신 다음에 잘 작성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드리니까 컨설팅 프로그램 있으니까 뭐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자, 지필평가를 진행하니까요. 지필평가를 진행하니까 이런 교재들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일단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은 융합과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과정을 다 준비해야 돼요. 말 그대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니까 이 교재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죠? 이 교재가 그러한 문제의 유형을 담고 있고 융합과정이니까 학생들이 수학과학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수학 50제, 과학 50제 지원 분야에 따라서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학생이 만약에 중등이다라고 하시면 중학생도 수학 50제, 과학 50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학년에 맞게,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 맞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를 중심으로 가장 우선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심층 면접 대비 방법 해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친구 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또 문의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따로 묶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출문제가 실려 있는 거고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또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6강 이렇게 돼갖고 새로운 강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강의로 신청하셔도 되고 요거 신청하신 다음에 요거 추가된 내용을 나중에 받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일단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모의 면접, 실전 모의 면접, 자신이 제출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본인의 면접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내가 면접 준비가 잘 됐는지 실제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모의 면접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계속 나오지만 면접에서 요즘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뭐 코로나라든지 미세먼지,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쉽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강의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비하시는 방법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진행되는 과정들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재밌는 내용, 지난해까지는 4학년부터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3학년부터 지원 가능하고요. 가천대는 서울, 경기, 인천 학생들을 모두 다 선발합니다. 설명회 중에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예.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학생들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3학년 과정은 서울이랑 경기 지역 학생들이 함께 경쟁을 하니까요. 요거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역에서 3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가천대랑 경인교대 이렇게 두 군데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있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수료 예정이고 아니면 수료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을 받았던지 아니면 브릿지 과정을 진행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영재 학급 뭐 지역마다 영재 학급이 있으니까 영재 학급을 다녔던 학생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브릿지 과정을 그죠? 브릿지 과정을 다니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그죠? 그러네요. 그냥 일반 학생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과정이네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수료 이력이 있거나 브릿지 과정을 하거나 이 브릿지 과정이 정규 과정이 아니거든요. 정규 영재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릿지 과정을 수료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요.
대신 가천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얘네가 이 브릿지 과정을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마 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브릿지 과정 비용이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재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브릿지 과정을 이수해야 되네요. 그렇지만 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 교육 기간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데 의미를 두도록 하고요.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 학생들을 구체적인, 그러니까 과학 융합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로봇 아니면 의용공학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분야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재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3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경영교육대 하나죠. 2학년, 3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면 가천대는 따로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소개서나 산출물을 안 받습니다. 이런 내용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결국 그 지원서 작성하려고 지원서 넘기다 보면 지원서에 자기소개서가 갑자기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서에 개인 산출물 요약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자기소개서나 산출물을 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모집 요강을 아니 그 지원서를 넘기다 보면 갑자기 나와서 당황해서 갑자기 연락을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산출물 요약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연계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PPT가 더 좋고 논문이 더 좋고 제작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개당 이 2페이지 이내로 즉 한 가지 내용을 2페이지 이내로 요약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천대는 따로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도와드리는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 심층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간단한 영재성을 평가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이런 교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잘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층 면접을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심층 면접 대비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왔던 문제들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내 자신만의 산출물 요약서가 있고 학생들이 어떤 개변적인 그러니까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온라인 모의 면접으로 진행했으니까요. 면접을 앞두고 온라인 요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온라인 모의 면접을 진행해서 내가 면접 준비가 잘 됐는지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고 또 모의 면접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학생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요. 서종 과정은 40명 정도 이렇게 모집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 왜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 경기 지역 이렇게 합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진대학교가 좀 멀리 있죠. 멀리 있어서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경우가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니까요.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 난 조금 독특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독특한은 아니지만 새로운 영재교육기관을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진대학교 괜찮습니다. 예. 보시면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하나 있고요. 나머지 뭐 다른 그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랑 그 산출물, 그다음에 자신이 읽은 책들 이런 것들을 그 따로 서류 양식이 그 지원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학생들 개인적인 정보 쓰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자기소개서 질문들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오면 뭐 자기가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들 그다음에 또 넘기면 뭐 어떻게 본인이 했던 탐구 중에 기억에 남는 탐구와 소감 쓰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작성해서 1차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는 방법은 제 특강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 공지를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뭐 컨설팅 프로그램 똑같이 다른 학교들이랑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대진대 거는 만들질 않아 가지고 여기다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교 영재교육원 과 마찬가지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심층 면접 진행되니까 대학 부설 심층 면접, 기출 문제 풀이, 그다음에 온라인 모의 면접 이렇게 전반적인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면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자기만의 질문들을 저랑 같이 뭐 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 대비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진대학교까지 경기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학하기 때문에 영어 영재교육원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영어 영재라면 외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자소서 같은 거는 제가 영어 영재 봐드리거든요. 해마다 희한하게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교 영어 영재교육원 영어 지원하는 학생이 저한테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1년에 한두 개는 꼭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도 되나? 그래서 해마다 한두 개씩 쓰고 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수학. 외국어 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수학 과정이 한 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원해서 뭐 수강하는 것도 수료하는 것도 괜찮아요. 살고 계신 곳이 계신 댁이 외대 가까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과학 영재교육원과 경쟁해서 조금 이거 너무 경쟁이 심할 것 같아. 나는 좀 다른데 아까 대진대처럼 좀 다른 새로운 영재교육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거나 그러시면 외대 영재교육원도 괜찮은데요. 요건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지금 9월 13일, 2021년 9월 13일 오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인데 아직까지 모집 요강이 공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공지되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도 뭐 자기소개서 제출했었고요. 자기소개 제출했었고 그 다음에 서류 전역에서 자기소개서 산출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진행해서 학생들 선발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떻게 바뀔지 정확한 요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자기소개서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됐을 거예요. 예. 경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오늘 지금 싹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다 보셨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학년 그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선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쭉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갖고 궁금한 점 있으면 더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